여러분, 사업 한번 기가 막히게 해보고 싶다는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불안정한 미래와 사업 자금 때문에 선뜻 시도하기 두려운 분들이 많아서 시작도 못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내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자금으로 통하는 지름길 자금통 황현준입니다. 2024년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창업 지원 사업의 규모는 무려 3조 7,121억 원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어도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 아직도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정부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받는지 몰라서 기회조차 놓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항상 있었는데요.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지원 사업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첫째, 기술 개발 중심 지원이 약 80%를 차지하는데요. 주로 AI, 플랫폼, 첨단 기술 같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나 최첨단 기술로 만든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같은 것들을 말하고요. 또 요즘에는 플랫폼 사업에 포함되는 배달 서비스나 온라인 교육처럼 수익성이 높은 플랫폼 아이템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일반 서비스 지원인데 약 20%가 이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역 특색을 반영하면서 고용 창출 잠재력이 있는 사업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경우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고 또 지역 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해당이 됩니다. 총량 중 20%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특징은 이렇게 되고 사실 어떻게 신청하고 받는지가 가장 궁금하시죠? 신청 전략으로 첫 번째, 정보 수집 사이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K-스타트업, 기업마당, 소상공인 마당 같은 사이트에서 항상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사이트들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럼 각 사이트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K-스타트업은 예비 창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통합 포털로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 정보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창업 아이템에 맞는 지원을 쉽게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업마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과 사업 등록 관련 정보 그리고 계약서, 서류 작성 가이드가 잘 나와 있어서 관련 서식과 체크리스트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마당은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적인 정보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상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고 정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각 사이트의 특징을 기억하고 활용하면 기회를 놓치는 일이 거의 없겠죠. 특히 K-스타트업은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에게는 필수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신청 전략만큼이나 중요한 부분 알려드릴게요. 지원금 신청할 때 피해야 하는 실수 3가지인데요. 이론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실 거니 어려울 거 없어요. 첫 번째, 복사 붙여넣기식 사업계획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심사위원들은 여러분의 사업계획서가 다른 곳에서 따온 것인지 금방 알아차리기 때문에 계획서 내용에 독창성이나 진정성이 들어갈 수 있게 쓰셔야 합니다. 두 번째, 구체성 없는 아이디어는 지원받기 힘듭니다. 단순히 내 제품은 맛있다라는 식의 애매한 표현보다는 우리 제품은 지역 특산물인 땡땡을 활용해 건강한 간식을 만듭니다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통과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실현 가능성의 확보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계획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를 깊게 고민해야 하는데요. 심사위원들이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성공 사례들을 예시로 알려드리면서 더 쉽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경상도의 한 베이커리 사장님입니다. 이 사장님은 지역 특산물인 대추를 활용해서 독특한 베이커리를 운영하시는데요. 사장님은 대추의 건강 효능을 강조하면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셨고 지역 농가와 협력해서 대추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대추뿐만 아니라 지역 전통 문화를 담아낸 디자인을 바탕으로 마케팅까지 성공하셨던 케이스고요. 이 결과 사장님은 7천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주로 마케팅과 제품 개발에 사용되어서 매출 증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다음 테크트리를 준비 중이십니다.
이렇게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접근 방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시겠죠?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큰 가점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부산의 한 필라테스 사업자를 소개할게요. 이 대표님은 중장년층을 위한 재활 전문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문제와 고령화 사회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 이 프로그램은 지역 보건소와 협력해서 진행됐고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얻었어요. 결과적으로 이 대표님은 9천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지원금은 주로 재활기구 구비나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되었는데요. 이 대표님은 이를 계기로 매출이 크게 향상되어서 지금은 건물주가 된 상태입니다. 너무 부럽죠? 이런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생각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는 게 별거 아니죠? 여기까지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이미 받은 사례를 알려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정말 많고 이미 받아서 잘 활용하신 예비 창업자 그리고 대표님도 너무 많으세요. 하지만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고요. 항상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크게 가점을 준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카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공도우미 자금통 황현준이었습니다.